지난해 말 5명이 숨지고 5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과천 방음터널 화재. 화물차에서 시작된 불꽃이 플라스틱 터널로 옮겨 붙으면서 고가도로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도 차량 진입이 계속돼 피해가 커졌습니다. 이 지금 이게 난리 났어. 터널이 앞에서 막 폭발해가지고 지금 뭐 연기가 깜깜하고 연기가 스크막별로 우리가 난리야. 2달간 사고 원인을 수사한 경찰은 이 도로 관리업체 상황실이 초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화재 당시 상황실 CCTV에는 사고 장면이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었지만 3명의 직원 모두 CCTV를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3분 뒤 순찰 직원의 전화로 사고를 알게 된 뒤에도 대응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비상대피 방송은 물론 고속도로 전광판 표시, 차로 이용 규제, 터널 진입 차단 같은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이 때문에 운전자들은 화재 사실을 모른 채 계속 터널로 들어갔고 15분 뒤에는 터널의 전기 공급마저 끊기면서 안전시설이 작동을 멈췄습니다. 불이 시작된 화물차 운전자 역시 주행 중 불이 난 적이 있지만 차량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화재 후에는 인근에 있던 소화정과 비상벨을 쓰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피해를 키웠습니다. 끝내 인재로 드러난 사고에 유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불이 난 거를 그 3명이서 아무도 몰랐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대피 방송도 하나도 안 돼 있었고 뭐 알림 전광판이나 이런 뭐 조치들이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경찰은 도로관리업체 상황실장과 화재 차량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터널 시공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이번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당시 숨진 딸이 보낸 현장의 영상 그리고 아내에게 걸어온 남편의 마지막 통화 내용을 전해드릴 텐데요. 고인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그대로 전해도 될까 고민했지만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MBC의 영상과 음성을 전한 유족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9일 과천의 방음터널에서 첫 신고가 접수되고 14분 뒤인 오후 2시 3분. 처음 불이 난 화물차의 반대 차로를 달리던 66살 전우영 씨가 위급한 목소리로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 지금 이게 난리 났어. 터널이 앞에서 막 폭발해가지고 지금 막 뭐 연기가 깜깜하고 연기가 스크막별로 우리가 난리야. 검은 연기가 가득 찬 터널에서 전 씨는 큰일 났다, 난리 났다고 여러 번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뒤쪽으로 차를 뺄 수 없는 상황인데 문도 열리지 않는다며 당혹감을 호소했습니다. 이런 조치가 다 느껴가지고 아우 큰일 났다. 열 수가 없어 문을 지금 난리야 이거. 1분 40여 초 만에 끊어진 전화는 다시 연결되지 않았고 전 씨는 현장을 벗어나지 못한 채 조수석에서 발견됐습니다. 아마 운전석 문이 안 열리니까 막 사방팔방 댕기면서 문을 열려고 애썼나 봐요. 조수석에 앉아서 그냥 그대로. 이보다 8분 전인 오후 1시 55분. 전 씨보다 먼저 사고 현장 근처에 도착했던 30대 이모 씨가 어머니에게 보낸 영상입니다. 불이 난 화물차를 피하려는 듯 차량들이 도로 바깥쪽에 몰려있고 회색 연기가 밀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동영상 보낸 거 못 봐서 앞에 연기가 너무 많아갖고 엄마 1시간 더 걸릴 것 같아. 도착 시간보다. 하지만 이 씨 역시 현장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처음 화물차에서 불이 난 뒤 희생자들이 가족들과 마지막으로 통화하기까지의 시간은 약 15분. 유족들은 이때 사고 상황이 제대로 안내됐거나 터널 중반부에 대피로가 마련돼 있었다면 또 사고 직후 차단기만 제때 내려왔다면 목숨은 건질 수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진짜 이거는 저는 인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긴 터널에 대피로가 하나도 없었다는 점 있잖아요. 플라스틱 소재 있잖아요. 하면은 엄청 강한 독성가스를 내뿜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중에서 이뤄진 조치는 전혀 없었고 그 사이 방음터널을 타고 빠르게 번진 불은 대낮에 도로를 달리던 시민 5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엄마에게 터널 영상을 보냈던 딸은 성남에서 신혼집 가구를 보고 고양시의 본가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결혼식을 6개월 앞뒀던 연말, 그야말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 미처 안치할 곳을 구하지 못해 잠시 집으로 딸의 유골을 들여와야 했던 어머니는 유골함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우리 딸.
사고의 경위와 진상조사, 수습 대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들은 적이 전혀 없다는 점도 비통을 더합니다. 문자 하나 없고 어떤 기관에서든 전화 한 통도 전화 없고. 마음이 찢어지고 진짜 막 이 가슴을 쳐 뜯고 싶은데 저는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이걸 해야 되냐고요. 사과하는 기관이나 책임자도 없습니다. 다른 유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경인 주식회사나 아니면 국토부나 어떤 기관에서부터 뭐 사과나 연락을 전혀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런 억울한 죽음이 어디 있어요? 불이 시작된 화물차와 해당 업체는 물론 민자고속도로의 시공사와 운영사, 국토부와 지자체까지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화물차 기사는 지가 불린 거 아니라고 그러고 차단기는 전기가 어떻게 돼서 안 내려갔다고 그러고 방음 시설한 놈은 자기가 시공 안 했다고 그러고 다 발뺌들만 하잖아요.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도 없는 가운데 경찰은 현재까지 화물차 기사와 도로운영사 관계자 등 3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도로운영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유족 관련 대책을 비롯한 사고 수습책을 묻자 국토교통부로 창구가 일원화됐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지금 수사나 그런 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국토부는 어떨까? 관련 부서로 안내받은 도로시설안전과와 도로투자지원과 자동차운영보험과에 차례로 문의했지만 보험 관련 안내 외에 사고 경위나 대책을 설명한 기관은 없었습니다. 지금 돈이 문제냐고 생다 같은 애가 가갖고 그것도 진짜 결혼 날짜 잡아놓고 그 어린이 알아서 할까봐 메시지 보내갖고 청구하라고 지금 그게 문제야. 유족들은 방음터널에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못 쓰게 하고 대피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입법 대책도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